제가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일렉트라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일렉트라도 이제 벌트의 MLM 부분을 개선한 내용인데요. 일단 벌트의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은 이제 입력의 15%를 마스킹해서 양방향의 표현을 학습을 하고 그 마스킹한 것의 원본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점이 입력당 15%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85%는 학습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학습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고 또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트레이닝 데이터와 다운스트림 태스크 데이터와의 불일치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일렉트라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Replaced Token Detection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입력 토큰을 대체 토큰과 구별하도록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모델이 작은 마스크 토큰의 집합이 아니라 입력 시퀀스의 모든 토큰을 학습에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토큰이 없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와 다운스트림 데이터의 불일치를 해결이 가능하고 또 입력 시퀀스의 모든 토큰을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진 분류이기 때문에 계산 효율성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렉트라가 어떤 뜻이냐면 efficiently learning an encoder that classifies token replacements accurately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토큰 대체 분류를 정확하게 하는 그 인코더의 효율적인 학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먼저 이제 두 개의 신경망이 있는데 이쪽에 생성기라고 하는 제너레이터와 판별기라고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습니다. 이 생성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작은 ML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면 이제 마스크된 토크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결과값을 이제 도출하는 그런 모델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일렉트라의 모델인데 이제 이 각 토큰이 원본인지 아니면 대체된 것인지를 예측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만약에 더라고 예측을 했으면 이게 원본이잖아요. 그럼 이제 원본이라고 예측을 하고 이제 콕들 얘가 8라고 잘못 예측을 했죠. 그럼 대체됐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보시면 이제 이게 생성자의 식인데 이 t 시점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레이어로 토큰의 생성할 확률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EXT는 토큰 X의 인베딩 토큰을 나타내고 이 HGXT는 생성자가 위치 T에서 입력 시퀀스 X의 문맥화된 표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분자 부분은 이제 토큰 X에 대한 정교화되지 않은 확률을 계산을 하고 이제 분모는 모든 가능한 토큰 X 프라임에 대한 정교화되지 않은 확률의 합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토큰에 대해서 그 확률값을 예측을 하고 실제로는 확률이 가장 높은 토큰을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판별자 같은 경우에는 T 시점에서 XT가 실제 데이터에서 온 것인지 생성기에서 온 것인지를 시그모이드로 예측을 합니다. 0과 1 사이의 값으로 예측해서 생성기의 값이 더 높으면은 이건 생성기에서 대체된 거다. 그리고 원본 값이 높으면 이건 원본 데이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겐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겐과의 차이점은 이 생성기가 판별기를 속이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최대 오도 추정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생성기에서 샘플링 단계를 통해 역전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차이점이 생성기에 노이즈 벡터를 입력으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예시랑 같이 보면 이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M 모델로 구성이 되고 입력 시퀀스에서 일부 토큰을 선택해서 이를 대체할 유사할 토큰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스크된 부분을 얘가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 토큰이 원래 입력의 일부인지 아니면 생성의 토큰인지를 구별을 해서 이제 각각의 토큰에 대해서 원래 토큰인지 아닌지를 예측을 합니다. 학습은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동시에 학습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렉트라의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게 다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앞에 아이디어에 대한 성능을 올리기 위한 방법들을 실험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먼저 평가 데이터는 글루랑 스쿼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랑 아키텍처는 벌트랑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네, 모델 익스텐션 부분에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생성기와 판별기 사이에 가중치를 공유한다라는 방법인데요. 이 가중치를 공유하게 되면 프리트레인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전체 가중치를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가중치는 이제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동일한 크기일 때 모든 트랜스포머의 가중치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분 가중치 공유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보다 작은 크기일 때 토큰 임베딩과 위치 임베딩만 공유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토큰 임베딩 같은 것을 공유를 하면 블루 점수가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전체 가중치를 공유했을 때도 이제 약간의 성능 향상을 보이지만 이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크기가 동일해야만 이 전체 가중치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스몰러 제너레이터인데요. 이거는 일렉트라 모델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성기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벌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벌트에는 MLM만 있지만 지금 일렉트라에는 MLM이랑 디스크리미네이터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 단계마다 두 배의 연산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기의 크기를 줄여서 연산 비용을 감소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제너레이터 사이즈가 전체의 4분의 1일 때, 그리고 2분의 1일 때가 이제 성능이 가장, 글루 스코어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지나치게 큰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게 너무 어려운 과제를 제시해서 학습 효과를 감소한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질수록 성능이 감소한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방법은 훈련 알고리즘인데 결과적으로 이 방법을 통해서 개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성기를 훈련한 다음에 그 가중치를 고정하고 그걸 가지고 판별기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화학습을 사용해서 생성기를 훈련시키는 갠 방식으로 적대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일렉트라의 기존 성능이고 노란색이 2번 방법, 적대적인 학습 방법이고 초록색이 첫 번째, 투 스테이지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을 보시면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은 향상이 되었지만 이제 생성기랑 판별기를 공동으로 훈련했을 때보다는 성능이 낮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주황색 선을 보시면 벌트는 능가하지만 강화학습을 통한 훈련은 이제 최대 5도 학습보다는 성능이 저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로 샘플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강화학습 생성기는 마스킹된 언어 모델링에선 성능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생성된 샘플의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모델 간의 비교인데요. 이제 먼저 스몰 모델에서는 이제 단일 GPU에서 훈련할 수 있는 더 작고 효율적인 모델을 개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라 스몰이라는 모델을 비교를 해봤을 때 크기에 비해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매우 적게 설정을 해놨고 결과적으로 이제 글루에서 벌트 스몰을 5점을 앞서고 벌트 스몰은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5점을 앞서고 더 큰 GPT 모델을 능가해서 이제 작은 모델에서도 효율성과 효과를 입증을 하였습니다.
다음 large 모델들과의 비교인데요. 일단 일렉트라 400K는 로버트 A와 엑셀넷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지만 이 계산량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랜 기간 훈련된 일렉트라 1.75M은 대부분의 근로 작업에서 이런 모델들을 능가하고 대규모에서는 상당한 효율성과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스쿼드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제 동일한 계산 자원을 사용한 MLM 기반의 방법보다 더 높은 성능을 기록을 했고, 이제 특히 스쿼드 2.0이 답변 가능한 질문과 답변 불가능한 질문을 구별하는 태스크인데, 이제 거기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트와 이제 비교 및 모델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요소들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총 세 가지 단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일렉트라 15%는 일렉트라랑 동일하지만 이제 판별자의 로스가 입력 토큰의 15%에 대해서만 계산을 한 겁니다.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15%에 대해서만 로스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리플레이스 MLM은 벌트의 MLM과 유사하지만 마스크 토큰 대신에 이 생성자에서 생성된 토큰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마스크 토큰으로 인한 프리트레인과 파인 튜닝 데이터의 브리치를 해결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 토큰스 MLM은 마스킹된 토큰을 제너레이터의 샘플로 대체를 하고 모든 입력의 정체성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은 벌트랑 일렉트라의 혼합된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이제 위쪽 표를 보시면 여기가 일렉트라가 있고 여기 볼트의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렉트라 15%를 보시면 이제 기존 일렉트라보다는 성능이 저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5%만 학습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면 입력 시퀀스의 모든 토큰에서 학습하는 것이 더 큰 이점을 보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플레이스 MLM을 보시면 볼트보다는 약간 더 나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프리트레인과 파인 튜닝 데이터의 불일치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올 토큰스 MLM을 보시면 이제 볼트랑 일렉트라 사이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토큰을 학습하는 것이 성능을 상상시킨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가 됐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렉트라는 텍스트 인코더를 사전 학습하는 방법인 리플레이스 토큰 디텍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이 생성자와 구별자를 함께 학습을 해서 이 구별자가 입력 토큰이 원본인지 대체된 것인지를 구별하도록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기존의 방법들보다 더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보였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